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날 41주년을 맞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다양함의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1명에게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고 축하 인사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로 행사의 열기를 더해 소통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자들과 장애인 소수로만 저희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축하 영상 메시지로 함께 장애인분들이 동참했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어울려서 생활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고 코로나 극복에 모두 다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천시는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인식 부족, 그리고 복지 욕구 충족 등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보육 환경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책임이라는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발전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을 목표로 조성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기 후원 3만 계좌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21일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포스코와 7개 그룹사, 49개 협력사가 동참, 정기 후원 11,000 계좌 모금 증서를 전달해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정기 후원이 3만 계좌를 초과 달성하게 됐습니다. 후원금을 직접 전달한 김학동 포스코 철강 부문장은 광양시가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어르신 복지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시로 명성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후원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힘든 농식품 수출과 급변한 통상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수출기업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전남 농식품 4억 달러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갖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전남 농식품 수출 4억 달러 달성 추진 계획 보고와 함께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의 분야별 수출 확대 방안 발표,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25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유기농 프리미엄 시장 공략과 수출 유망, 품목, 품종 육성, 농식품 가공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현지 실정에 맞는 판매망 구축 등 8대 전략 2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0일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한 튤립 말뿌리 희망 나눔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와 워킹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준비된 7만 개의 튤립 알뿌리를 시민 3,500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꽃이 진 튤립 알뿌리를 나눔으로써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고 전 시민 참여 박람회로 기획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제어인 정원에 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날 공개된 공청회 자리에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여수 익산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고속화하는 전라선 KTX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여수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를 비롯해 전라남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성과가 나타나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시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사회 단체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통큰 결정에 감사의 뜻을 보낸다며 이 사업은 전라권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과 물류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전라선의 해당 지자체 그리고 전남 전북 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됨에 따라 2031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전라북도 완주 중림온천에서 순천 구간 88.365km를 신설하고 선로를 개량해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소요시간을 현재 98분에서 60분으로 38분을 단축하게 됩니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 선로를 개량해 KTX가 운행하고 있지만 시속 120km에 불과해 저속 전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운행 속도가 배 이상인 시속 250km로 상향돼 현재 여수에서 서울까지 3시간에서 2시간대 초반으로 생활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31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확정 고시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추진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숙박시설이 국동항에서 바라보는 경도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규모 등 디자인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원지로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방안 마련과 야간 경관이나 조명 연출 계획을 보완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여수참여연대와 여수시민협 등 여수 지역 8개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28만 여수 시민을 우롱하는 미래에셋은 경도의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을 지체 없이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들여 대경도 일원 214만 제곱미터 부지에 경도 해양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리조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수 지역민들은 환영했으나 당초에 약속했던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의회에서도 조망권이 좋은 자리에 선분양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부동산 투기 우려마저 제기된 상황이 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축구장 300개 크기 부지에 워터파크와 호텔 등을 짓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단지 주요 시설 중 하나인 마리나 시설 조성 예정지에 29층 높이 숙박시설과 레지던스를 짓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 결국은 전남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건축경관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수 지역에서는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사업자 측의 보완 대책과 심의위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여수 지역 어민들이 지난 19일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여수 수산인협회, 수산경영인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날 여수시 어업인들은 육상규탄대회와 더불어 국동 수변공원에서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를 거쳐 돌산읍 월전에 이르는 해상에서 영근해 어선 150여 척을 동원해 오염수 방출 반대 해상 퍼레이드도 전개했습니다. 광양시는 여성 친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남등 어린이 공원 등 공원 9개소 안에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를 설치해 밤에 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고젝터는 LED 조명을 이용해 걱정 마세요,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라는 전하고자 하는 알림 표시를 벽이나 바닥에 투사시키는 장치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메시지 전달 효과가 뛰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와 정책토론회를 지난 21일 영암 호텔 현대 바이라안에서 개최했습니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등 지역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3법 국회 통과 이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누고 원활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남회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한일 합작 실리카 제조사인 토소남해 실리카와 첨단 복합 물류업체 SPC 장성물류 등 2개사와 2,27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각각 여수 국가산단과 장성에 제조 공장과 첨단 복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천여 명의 신규 인원을 고용하게 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통의 조각보를 연상케 하는 치마가 돋보입니다. 봄의 향기로운 꽃내음이 깊이 스며든 한복은 따스함을 선사합니다. 순천 김혜순 한복공방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복의 사계 향기로운 한복을 만나다를 주제로 봄의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을 담은 한복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복과 함께 다양한 규방 소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복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추억이 있는 것이 한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복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또 기억해 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의 한복이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명인은 드라마와 영화 등 TV 속 한복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전통 옷감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맞는 한복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화려하고 단아한 한복과 규방 소품 등은 한복의 전통성을 알리고 한국의 정서를 일깨워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